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오래된 목대에 이런 이제 병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목대가 괴사하는 현상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햇살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두었다가 이제 이 다육이가 죽은 경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느 정도 다육이를 키울 때는 어느 정도 지식을 어느 정도 조금은 알아서 키우는 게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럼 물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대 아랫부분에 보시면 검은게 이렇게 이제 목대가 괴사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지금 목대 철화에서 이제 일반 생얼로 풀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철화 같은 경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양 옆으로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게 일반 종보다는 더 수분을 빨아들이는 게 더 많은데요. 특히 철화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원목대, 원줄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병증이 오래됐기 때문에 병증이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농장에서 바로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병증이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퍼집니다. 결국은 다 살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럴 경우는 약제를 뿌려줘도 솔직히 말해서 이 아랫부분을 살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이 물음병이 퍼지는 게 빠르지는 않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검은색 부분에서 약 한 3cm 위의 부분을 잘라줘야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물음병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 잘라낸다 그러면 결국은 살릴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다육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응애나 깍지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물음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음병은 벌써 이 수간이나 이런 이 목대 부분에 바이러스가 벌써 다 침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용성이든 뭐 어쨌든 이 살균제를 도포를 한다 그래도 이 병증을 늦추기는 좀 힘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라서 새뿌리를 내리는 방법인데요. 이 자르는 단면도 이 물음병에서 약 한 3cm 위 부분을 잘라 주셔야 살아남을 확률이 그나마 높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아마 확인을 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일반 집에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하엽 정리를 할 때 이런 검은 반점이 이 검은색처럼 이렇게 퍼지는 병증이 보인다 그러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음병은 빠르게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식물을 살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내가 키우는 그런 다육이 거리대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그런 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럼 물음병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살균제를 미리 도포를 하거나 아니면 분갈이, 그러니까 물주기 부분인데요. 물주기를 할 때 꼭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뿌리 상태를 보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물음병이 오는 확률이 높은데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양을 봤을 때 뿌리 상태도 안 좋다라고 봅니다. 뿌리 상태가 안 좋으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물음병이 오는데요. 꼭 물주기를 하실 때는 잎을 이제 만져서 말랑말랑 했을 때 주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물주기이고, 이렇게 물음병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육이 물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요. 꼭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음병이 왔을 때 그럼 어떤 약재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시중에서 예전에는 농약 약재상에서 농약 성분이 강한 아이들을 구입해서 쳐줬는데요. 뭐 브라마이신이나 다이세넴, 뭐 베노밀 이 정도의 이제 마이신 계열의 이제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소량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농약 이런 부분을 인터넷으로 판매가 안 되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약재상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약재상에서 사야 할 경우 이게 소량으로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량으로 사서 구입을 쳐주셔야 되는데 이 대용량으로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도 부담이 되고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다이세넴이나 아니면 브라마이신, 베노밀 같은 경우를 사서 뿌리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화원에서 가끔 팔기도 하는데 좀처럼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올킬 제품 중에 뭐 이 살균제, 그러니까 마이신 계열의 이제 살균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포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이세넴이나 브라마이신을 구해서 쳐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이세넴은 어떻게 보면 예방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라마이신이나 베노밀 같은 경우는 물음병이 발생했을 때 병이 났을 때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세넴을 쳐줄 때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얼룩이 많이 남습니다. 얼룩이 되게 많이 남고 이 얼룩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약을 쳐주고 대략적으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지나서 털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은 약을 치고 나서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흔적을 제거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단순히 그러니까 미관에 이제 안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 굳이 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치는 이유가 병을 고치거나 병을 예방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다육이 얼굴이 흔적이, 그러니까 이런 지저분한 게 남는다 해서 물을 뿌려서 제거해 준다 그러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세넴의 흔적이 싫다면 브라마이신이나 마이신 계열의 베노밀 같은 걸 쳐주시면 그나마 얼룩이 덜하답니다. 그럼 다이세넴 같은 경우는 물음병 예방약에도 도움이 되지만 뿌리를 커팅을 하고 커팅된 부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세넴을 자른 단면에 발라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자르면 꼭 다이세넴 약재를 바르고 아니면 이제 분갈이시 분갈이 흙에 소량 다이세넴을 넣고 분갈이를 해서 다육이 흙을 살균하는데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흙을 재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물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음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음병은 오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오기 전에 화분안 이 흙이 너무 습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규칙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이 규칙적으로 준다 그래서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내 환경에 맞게 어떻게 잎을 물주기 할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신 다음에 잎이 너무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굳이 규칙적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지면 목대도 규칙적으로 자라고 모양 잎
간격도 규칙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미관상은 좋지만 뭐 인위적으로 줘가지고 물음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내 환경에 맞게 물 주기를 하고, 그리고 물을 줄 때는 꼭 목대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살릴 확률이 거의 희박해 보이는데요. 나머지 한 부분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이웃님, 시청하시는 저 구독자분들도 오늘은 집 거리대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목대를 한 번쯤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